안녕하십니까. P11 플러스 새로 나왔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로 개봉을 해보면 P11 플러스는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저는 글로벌 롬을 사서 그런지 비닐도 안 씌워져 있었어요. 얘가 비닐도 버리고 이대로 넣어줬더라고요. 일단은 저기 USB 충전 USB 단자랑 요거 USB-C 타입을 3.5파이 이어폰 단자로 변환시켜준 잭이 들어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SD 핀 제거, 마이크로 SD 교체용 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답터 당연히 중국용 110V 코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개봉은 이렇게 됐고요. 이게 지금 제가 총 3대를 샀는데 프로 버전도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들어있어요. 구성품이 완전히 똑같이 들어있어서. 자, 일단은 P11 플러스 같은 경우는 11인치죠. 그리고 스냅드래곤 750 CPU를 썼고, 그리고 또 갤럭시 탭 S7 FE LTE 버전이랑 같은 CPU를 쓰죠. 갤럭시 같은 경우는 뭐 동급의 CPU를 쓰는데 걔 같은 경우는 출고가가 거의 60만원이 넘죠. 근데 얘는 지금 20만원 미만, 그러니까 2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태블릿이니까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갤럭시 탭이 어떤 뭐 OS적으로는 퀄리티가 훨씬 좋지만, OS적이 아니고 UI 쪽으로는 퀄리티가 훨씬 좋지만, 어쨌든 가성비로는 얘도 나쁘지 않은 태블릿이다. 그걸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이걸 구입을 하시겠죠. 아무튼 외관을 좀 살펴보면, 이 뒷판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이 많이 리뷰를 해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뭔가 좀 LG 냉장고, 예전에 LG 냉장고 그 백색 냉장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플라스틱, 유리 같은 느낌인데, 플라스틱인데도 유리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뭐 지문도 안 묻고요. 지문도 거의 안 묻을 것 같은 그런 재질이고요. 묻긴 묻어도 티가 안 나는 되게 좀 뭔가 고급스러운 재질이에요. 소니 노트북 재질 같기도 하고요. 소니 노트북 이렇게 보면 색깔이 이제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막 그렇게 다르게 보이잖아요. 얘도 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좀 신경 써서 만든 거는, 보면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카메라 유리가 이렇게 바닥에 놔도 카메라 유리에 기스가 안 나게끔 이렇게 좀 여기 앞에 겉에 프레임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유리를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놔도 기스는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신경 써서 만든 게, 얘네들도 좀 수준이 높다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저도. 그리고 구 버전이랑 좀 틀린 거는 스피커 구멍이 조금 넓어졌죠. 좀 구멍이 좀 커졌어요.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멍이 커져도 뭐 얼만큼 스피커 성능이 뭐 엄청 좋아졌다기보다 조금 더 구멍이 커짐으로 해서 저음이 조금이라도 더 좀 잘 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되게 깔끔하죠. 이거는 거의 삼성이랑 비교해서 뭐 마감 같은 경우는 거의 손색이 없어요. 재질도 진짜 마음에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는 P11 프로 플러스였고요. P11 프로 2020이에요. 이 제품은. 요거는 얘 같은 경우는 뒤에 P11 9버전과 거의 흡사해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루미늄 재질이 있네요. 얘는 대신에 프로니까 알루미늄 재질이고, 뭐 카메라 같은 경우도 똑같고 다르지 않고, 얘는 대신에 카메라가 듀얼 카메라가 들어갔죠. 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하나인데, 보시면 플러스는 카메라가 하나죠. 그죠? 요거는 이제 조명이니까
요건 이제 카메라, 듀얼 카메라에 이제 플래시 들어간 거고, 옆에 플래시 구멍이 있어갖고 플래시를 옆으로 뺐고, 아무튼 뭐 손색이 없어요. 너무 깔끔해요. 너무 마음에 들고 깔끔해요. 뭐 스피커 같은 경우는 구멍이 보시면 훨씬 많이 뚫렸죠. 그 우리 저기 플러스 버전이 구멍이 훨씬 밑에 플러스 버전이 많이 뚫렸죠. 그래서 소리는 근데 뭐 들어보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제 귀가 뭐 막귀라서 그런지 몰라도 큰 차이는 없었어요. 소리는. 그리고 또 플러스랑 비교해서 두께 같은 경우는 두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플러스가 똑같아요. 사실 프레임 두께는 똑같은데요. 플러스가 앞에 액정이 튀어나왔죠. 이건 LCD니까 튀어나온 거고, 요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OLED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 있죠. 안쪽으로, 프레임 안쪽으로. 그 정도로 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지를 이렇게 했을 때 훨씬 이게 느낌이 좋아요.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두껍다라는 느낌이 확 오고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프로 버전이 이렇게 파지를 했을 때 뭔가 좀 가볍다, 그리고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큰데도 화면이. 그리고 이제 요 베젤을 보시면, 베젤도 보시면 플러스가 조금 더 베젤이 넓어요. 이렇게 베젤을 보시면 플러스가 넓죠, 그죠? 베젤이 플러스가 베젤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이게 0.5 인치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얘가 이 저기 플러스 같은 경우는 11인치고 프로 같은 경우는 11.5인치니까 보시면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3cm 정도 차이 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대략 한 1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젤을 줄여서 한 0.3cm 정도는 얘가 이제 세이브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자,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는 프로 2021 버전이죠. 얘 같은 경우는 요거 스냅드래곤 730이에요. 요거는 플러스보다, 아까 전에 요 2020 버전 플러스보다 CPU가 더 안 좋은 게 들어갔죠. 근데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70 들어간, 뭐 거의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S20 울트라 핸드폰보다도 좋은 CPU가 들어갔죠. 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돌아가고, 뭐 이 셋 중에 일단은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가장 일단 마음에 들긴 해요, 얘가. 근데 이제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자기 용도에 따라서 좀 어떤 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스냅드래곤 870 쓰고 모든 스펙은 다 이 친구랑 똑같죠. 그 2020 버전이랑 전면에 듀얼 카메라가 또 들어갔고, 얘는 장점이, 이 프로 버전들은 장점이 전면에 듀얼 카메라, 후면에도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서 뭐 영상 통화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 통화 요즘 뭐 화상각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낫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두 개 버전 같은 경우는, 아까 두 개 플러스랑 프로 2020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쟤들은 그 글로벌 버전으로 저는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글로벌 버전이 2021은 글로벌 버전이 나오질 않아서 그냥 중국 내수롬으로 구매를 했는데,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 내수롬이 더 마음에 드네요. 다음에 살 때는 전 내수롬을 또 살 것 같아요. 얘 경우도 이렇게 외관을 잠깐 보시면 얘는 좀 알루미늄 같은, 그 아까 프로 2020이 그냥 프로 20이라는 말 안 하고 그냥 2020이라고 할게요. 2020 같은 경우는 얘랑 똑같이 알루미늄 바디인데, 얘는 진짜 알루미늄 색깔을 넣었죠. 원래 알루미늄 색깔이 이렇잖아요, 그죠? 좀 회색 빛깔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고도 좀 각인을 넣었죠. 절대 지워지지 않는 알루미늄으로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각인을 넣었죠. 이거는 물론 아까 2020도 똑같아요.
각인을 넣었죠. 이렇게. 근데 얘 둘이 비교를 해보면 모든 게 똑같아요. 배치고 뭐고, 뭐 크기도 똑같고, 얇기도 똑같고, 뭐 스피커 구멍 배치나 모든 게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모든 게 다 일치해요. 이게 일치한다는 건 뭐냐면, 케이스를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케이스, 젤리 케이스를 껴보면 둘 다 맞습니다. 똑같이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젤리 케이스는 그냥 2020 버전 쓰시던 거 혹시 있으면 2021로 업그레이드 해도 그냥 쓰실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외관은 어쨌든 저는 뭐 마음에 들어요. 제일 저는 이 색깔을 좋아하거든요. 좀 회색 빛깔, 요런 색깔, 은색 빛깔 나는 걸 좋아해서 제일 마음에 들고요. 자, 다음은 기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세대 지금 긱벤치 5 돌린 거고요. 점수 보시면 그래도 2021이 월등히 높죠. 뭐 거의 2020에 비해서는 뭐 멀티코어는 거의 2배가 점수 차이가 나네요. 싱글도 거의 2배가 나고. 근데 지금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멀티코어에선 좀 힘들지만 싱글코어는 그래서 300 차이가 넘게 나는 거니까 꽤 많이 나네요. 그죠? 거의 뭐 한 30, 한 5% 정도 차이 나는 거네요. 그죠? 2021이랑. 이 둘 같은 경우는 730G랑 750G를 쓰는 이 2020이랑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 100 정도 그래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꽤 많이 나네. 이 정도면 한 20% 가까이 나는 거잖아요. 성능 차이가. 요거 같은 경우는 멀티코어는 크게는 차이 안 나네요. 거의 뭐 요 정도면 뭐 한 뭐 10%도 차이 안 나는 거니까 10%도 안 되네. 한 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나는 정도 수치고, 싱글코어 같은 경우는 뭐 한 20% 좀 안 되게 차이가 나네. 한 15% 정도. 뭐 이 정도 차이라 그러면 별 뭐 큰, 뭐 실제로 해봐도 알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래도 못 느끼진 않아요. 플러스가 조금 더 빠르거든요, 확실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2021 같은 경우는 워낙 성능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요건 일단 제껴둘게요. 제껴두고 오늘은 일단은 지금 20이랑 플러스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뭐 궁금해 하시는 게 좀 게임 아닐까요? 저도 게임을 뭐 많이 하진 않는데, 게임 한번 이 언디셈버 같은 경우 한번 해보면 옵션을 타협해야 돼요. 옵션을 좀 많이 타협해서 하면 못 하진 않는다. 뭐 할 수는 있다, 충분히.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진짜 막 우리 막 아까 전에 그 2021처럼 막 뭐 완벽하게 돌아가진 않는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못하진 않아요. 무조건 이걸로 게임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옵션 타협하면 되니까. 일단 로그인을 해볼게요. 디셈버 이거 디아블로 따라서 나름 잘 만들었죠. 라인에서, 라인 게임즈에서 만든 거죠. 자, 로딩을 이 정도로 로딩을 요거 한번 확대해서 로딩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막 시작한 거라. 자, 옵션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픽에서 게임 설정에서 뭐 그래픽에서 옵션은 보면 뭐 그림자는 좀 중으로 돼 있네요. 그림자는 아예 낮출게요. 낮추고 뭐 해상도는 한 요 정도. 해상도는 중간으로 놔야 될 것 같은데, 프레임을 제일 좋게 할게요. 부드럽게 한번 해볼게요. 해상도는 확실히 떨어진다. 그냥 카메라로 봐선 잘 모르시나?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부드럽죠? 이 정도면 할만한데? 이 정도면? 그죠? 네, 화질은 좀 떨어지지만 할만하다. 그죠? 그래도 이거 메모리가 6기가나 되니까, 또 메모리는 6기가 되고, 멀티코어는 사실 성능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네, 이 정도로 돌아가네요. 그죠? 몹이 좀 많이 나와서 막 해보고 싶은데, 지금 몹이 많이 나오려면 좀 많이 가야 돼서
어쨌든 뭐 이렇다, 이 정도 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를 든 김에 일단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일단 요건 그렇고요. 요거는 이렇게 요 정도 되고,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요. 2020도 게임을 한번, 같은 게임을 한번 돌려볼게요. 계정이 하나라 하나 끊기면 하나밖에 못해요. 두 개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막 화면 막 두 개 창 띄워놓고 막 그렇게 하는 기술이 없어서 아직, 혹시나 나중에는 그렇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그런 기술이 없어서 죄송하네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테스트를 똑같은 조건에서 해볼게요. 약간 해상도는 중간에 놨고 그림자를 낮추고, 뭐 로딩 시간은 비슷하고. 자, 일단은 설정에 가서 그래픽을 그림자를 최하로 하고, 아까랑 똑같이 설정이 돼 있네요 이미. 그죠? 프레임 최상으로 돼 있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잠깐 렉이 걸리면서 끊기는 느낌이 들었죠? 근데 뭐 똑같아요. 뭐 플러스랑 별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는 없다, 플러스랑. 한 번씩 화면이 바뀔 때 살짝 끊기는 느낌은 있네요. 다른데 로그인돼서 로그인 안 했는데, 아무튼 요정도 요런 느낌이고요. 그냥 게임을 못하진 않는데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런 느낌으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왕이면 2021도 해보죠. 2021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2021은 하나 많은데 이건 시간 낭비인데, 그래도 어쨌든 세 개 비교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로딩 속도도 조금 더 빠르고요. 2021 같은 경우 확실히 빠르네요. 로딩 속도가 확실히 빨라요. 이거 뭐야, 확실히 빨라요. 이거 지금 풀옵션이거든요, 얘는. 옵션이 뭐 어떤지 보죠. 풀옵션을 해볼게요. 옵션은 제가 알기로는 풀옵션을 해놨는데, 풀옵션이죠? 그죠? 풀옵션. 모든 걸 다 오른쪽으로 갖다 놨어요. 끊김이 역시 없어요. 아까 저기 잠깐 화면 바뀔 때 살짝 끊겼었는데, 쟤들은. 얘도 살짝 끊기는 건 있었네요, 방금. 사실 이 게임이 아직까진 버그가 많아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역시. 근데 이 게임 자체가요, 뭐 해상도가 엄청 좋은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풀 해상도로, 풀옵션으로 해도 뭐 그렇게 뭐 이 게임 자체가 그렇게 뭐 그래픽이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긴 좀 몹이 많이 나오네. 당연히 끊김이 없이 잘 됩니다. 이거는 그만. 자, 게임은 이 정도로 해보고, 자, 이제 스피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플러스고요. 플러스 한번 플레이 했고요. 다음은 다음 비교할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 같은 경우는 GPS가 내장이 돼 있어요. 물론 프로 2020도 GPS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근데 프로 2021은 GPS가 없어요. 좀 이해가 안 돼. 이 프리미엄 제일 비싼 패드에 GPS를 왜 내장을 안 했는지 전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내비로는 굳이 쓰지 말라는 의미겠죠. 왜냐면 뭐 OLED는 내비로 쓰면 금방 번인이 온다, 뭐 그런 느낌인 건가? 이거 2020을 만들어 보니까 내비로 자꾸 쓰니까 번인이 오더라,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얘들은, 플러스랑 2020은 아틀란 같은 이런 뭐 내비 어플을 설치해서 이렇게 뭐 실행을 하면, 길 안내하면 길 안내가 잘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차에서도 테스트를 해봤고 잘 되는 걸 확인했거든요. 이렇게 안내를 누르면
안내 경로는 영동대교 북단 진입 분당 수서관을 이용하여 벌말 사거리 진출하는 경로입니다. 소요 시간은 2020도 마찬가지로 잘 34분입니다. 되고요. 스페이스 안내 경로는 영동대교 북단 진입 분당 수서관을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소요 시간은 1시간 9분입니다. 교통 상황은 부분 정체가 있습니다.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백현 지하차도부터 금곡 고가교까지 정체입니다. 일단 이렇게 잘 되고요. 2021은 사실 네스롬이라 아틀란이 설치도 안 돼요. 잘. 그래서 저거는 뭐 설치하는 방법은 물론 있으니까 그건 한글화 해서 설치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플러스, 얘가 플러스고 얘가 이제 2020인데 딱 봐도 그 사이가 밑에 게 작죠. 근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와이드바인 이 권한이 풀린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 패드 같은 경우는 뭐 보름 동안 쓰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뭐 안드로이드 11로 업데이트도 받았고요. 뭐 그랬는데 뭐 와이드바인이 보시면 이게 2021인데 L1 유지되고 있죠. L1 나머지 두 개도 다 L1 유지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요게 이제 어느 연도에 어느 월에 생산됐느냐에 따라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DRM 인포라는 어플을 그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셔서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네, 구매를 하시면요. 네, P11 플러스가 멀티태스킹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서 올리면 여기서 이렇게 화면 분할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누르고 있으면 화면 분할 버튼이 생기거든요.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유튜브를 실행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쓸어 올리면 제스처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화면 분할 버튼을 누르고 바깥에 나가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인터넷 브라우저를 갖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분할을 해서 인터넷 웹서핑을 할 수 있거든요. 전 이걸 주로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뭐 대선도 있고 하니까 뉴스를 좀 많이 보는데 이렇게 이걸 플레이하고 뭐 유튜브는 틀어놓고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대선 같은 이런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예전 PC11 같은 경우는 이게 되긴 됐지만 버벅였거든요. 되게 그래서 답답하다, 눈도 아프고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확실히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얘는 무난히 쓸 수 있다. 충분히 뭐 쓰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저런 870, 저 2021 같은 애들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없죠. 그리고 지금 2020 버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뭐 이 멀티태스킹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밀어버리면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해서 화면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화면 분할 버튼을 눌러서 유튜브를 누르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양쪽 화면을 바꾸고 싶다. 그럼 가운데 버튼 여기 눌러서 안 되네. 얘는 안 되네요. 얘가 원래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롬 쓰는 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수 롬은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살짝 옆으로 밀면 화면을 좀 더 조그맣게 해놓고 여기서는 인터넷 작업을 하면서 여기는 이걸 볼 수 있죠. 이게 장점이 뭐냐면 뭐 일단 한쪽은 인터넷 창을 열고 한쪽은 쇼핑몰 같은 걸 열어서 뭐 가격 비교도 할 수 있고 되게 여러모로 좋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어차피 지금 예를 들면 유튜브만 볼 거면 그냥 P11 사는 게 낫거든요. P11도 영상 보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양쪽으로 열어서 볼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플러스 오면서 좋아진 거는 이 해상도가 4K 2060p를 지원을 하죠. 유튜브에서. 원래 이게 1080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화질이 더 좋게 화면을 즐길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사람 눈으로는 뭐 크게 뭐 차이는 느낄 수는 없어요. 사실 1080p도 화질 좋은 거 그 파일 좋은 걸 넣어주면 뭐 정말 뭐 구분할 수 없거든요. 20 뭐 저기 4K 동영상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 눈으로는 그래요. 이 화면이 워낙 작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픽셀 그거 구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멀티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원신 같은 거 실행하고 원신 같은 거를 플레이하면서 옆에는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웹서핑도 할 수 있고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토 사냥 같은 거 혹시 돌려놓고 그런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서 그래서 누르고 있다가 화면 분할 누르고 이렇게 지금 뭐 데이터를 좀 불러오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터넷 하면서 뭐 원신도 게임도 할 수 있다. 근데 아무래도 얘는 CPU가 조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원신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타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스타트 해볼게요. 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화면 조그맣게 줄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저기 플러스를 산 이유가 요거예요. 그냥 이런 한쪽에 이렇게 좀 멀티태스킹 이렇게 할 수 있는 분할 화면을 좀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이걸 구매한 거지. 뭐 이 기능을 안 쓴다 그러면 굳이 뭐 예전 저렴한 뭐 11만원, 12만원대 9버전 써도 상관없거든요. 영상만 볼 거면. 조금 느리네요. 이건 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갑시다. 지금 몹이 없어서 그런지 뭐 할만하네요. 그죠? 할만해요. 자, 이렇게도 세로로도 넣고 쓸 수 있죠.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화면이 뭉개짐 없이 더 낫네요. 일단은 제가 이 게임을 잘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이 게임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길래 설치한 거거든요. 그냥 뭐 이렇다 이런 느낌이다. 할만하다 그래도 진짜 할만하다 느낌. 이렇게 살짝 올려서 더 조그맣게 좀 찌그러지죠 화면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인터넷 하고 여기다가는 그러니까 게임 오토 돌려놓고 그냥 이렇게 심심하니까 이렇게 인터넷 웹서핑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보다 좀 CPU가 딸리는 730 2020이죠. 그러니까 730 CPU를 쓴 2020도 똑같은 조건에서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는지 게임을. 원신이 사실 좀 가장 무거운 게임 아닌가요?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원신으로 테스트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얘가 가장 무거우니까 이걸로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 분할 넣고 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니까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열고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보시고 이게 데이터 불러오면 여기는 끊길 것 같은데 같은 계정이라. 근데 이거는 제 느낌인지 몰라도 소리가 얘가 좀 더 좋아요. 확실히 이 땅바닥에 놨을 때 더 좋은 것 같아. 얘가 2020이 사운드가 끊겼네요. 끊겼어요. 일단 여기서도 한번 게임을 돌려볼게요. 되는지 이렇게 해서. 왜냐면 둘이 CPU가 그래도 뭐 아예 급이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730이랑 750이랑 그래도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근데 웹서핑하고 그런 거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많은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자, 이게 로딩이 좀 오래 걸리네. 위에가 2020, 밑에가 플러스예요. 자, 얘는 아까보다 확실히 좀 끊기네요. 좀 느낌이 아까 얘 저기 750, 그러니까 플러스보다는 확실히 느려요. 해보면 이게 좀 프레임이 끊기는 게 보이네요, 눈에. 확실히 진짜 미세하게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네요. 지금 확실히 지금 프레임이 드랍되는 게 좀 눈으로도 보여요. 확실히 플러스가 빠르네요. 확실히 그래요. 플러스가 빨라요. 이거는 뭐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게임용은 아니다. 그래도 할 수는 있다. 그래도 저런 아까 언디 그 뭐죠 그 게임 이름? 언디셈버처럼 저런 게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면서 웹서핑을 해볼게요. 유튜브를 보면서 화면 분할을 누르고 유튜브를 보면서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닫아야 되는데 이거 창을 그래야 속도가 이게 메모리를 다 잡아먹고 있는 거라 다 닫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모두 삭제하고 할게요. 이게 정확하겠다. 창을 모두 삭제를 해서 모두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유튜브는 열린 거니까 그냥 하고 그래서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영상을 틀어서 저는 소라나예요. 심플 피아노를 추천해요. 소리는 좀 줄이고 심플 피아노는 저의 삶을 바꾸고 음악을 전해주었어요. 이제는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은 화면에서 지금 같은 화면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인터넷 페이지를 같이 눌러볼게요. 동시에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헛. 밑에 플러스가 살짝 빠르죠? 보셨죠? 자, 뒤로 가기를 잘 보세요. 뒤로 가기를 했을 때 화면 뜨는 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네이버 그 모바일 이 뉴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오른쪽 화면이 좀 늦게 떠요. 반이 뉴스가 갈려서 나오는데 오른쪽 화면이 늦게 뜨거든요. CPU가 좋을수록 빨리 떠요. 이거는. 자, 보세요. 자, 이게 빨리 뜰 거예요. 플러스가. 그죠? 빨리 떴죠? 조금 빨리 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뉴스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거의 비슷한데 뒤로 가기를 할게요. 뒤로 가기. 자, 플러스가 좀 빨리 뜰 거예요. 그죠? 미세하게 빨리 떴죠? 미세하게는 아니고 확실히 눈으로 보이죠? 빨리 뜨는 게. 근데 플러스가 확실히 CPU가 좋으니까 좋다. 자, 그리고 이 2021 같은 경우는 같은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얘는 그냥 빨라요. 뭐 테스트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따가 얘도 멀티태스킹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2021까지 멀티태스킹을 아예 그냥 멀티태스킹 하는 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1이 멀티태스킹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제가 요거는 그냥 한 개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얘 하나만 저기 화면을 좀 키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2021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700을 쓰니까 아무리 당연히 빠른 건 당연한 건데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내수롬이거든요. 내수롬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유튜브를 열고요. 아까 쟤들은 이렇게 위로 올려갖고 잠깐만요.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고 얘도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어 올려갖고 아까 쟤들은 누르고 있었어야 됐잖아요. 얘는 근데 밑으로 살짝 당기면 위에 이렇게 보이세요? 메뉴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오른쪽 게 이거 미니 팝업을 여는 거고요. 이게 화면 분할이에요. 이렇게 해서 화면 분할이 됐죠, 왼쪽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네이버 웨이를 찾아서 열면 되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이버 웨이에서 한번 뉴스를 들어가서 보면 뭐 부드러운 게 완전 틀리죠. 한번 그냥 플러스랑 비교를 해볼게요. 얘도 플러스랑 비교를 해볼게요. 플러스가 아까 빨랐잖아요. 얘가 위에가 이제 2021이고 밑에 거 플러스예요. 자, 이것도 화면을 좀 줄여서 비교를 해볼게요. 같은 영상을 틀고 걸작 JRPG의 재탄생, 팔꿈 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니까 모바일 게임, 이건 페이지도 같은 언론사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미디어 오늘이 나와야 되는데 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는 됐네. 같은 언론사고. 네 가지 직업과 나에게 자, 알맞는 넘기기 한 다음에 자, 플레이 한 다음에 자, 소리 줄이고 자, 눌러볼게요. 이거는 뭐 웹페이지라고 그랬었는데 비슷하긴 한데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조금 더 빠르고. 자, 이 뒤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뒤로 갈 때 먼저 뜨는 걸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먼저 뜨죠? 훨씬 빨리 먼저 뜨죠. 그죠? 확실히 많이 빠른 거죠. 왜냐면 지금 얘가 한참 있다가 얘가 떴는데 심지어는 저 2020은 얘보다도 늦게 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웹서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2022를 추천하는 거죠. 근데 이거 플러스도 못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플러스 정도면 충분히 웹서핑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멀티태스킹 비교는 여기까지 하고 2021에 이제 멀티태스킹 기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2021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까 그렇게 화면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이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이게 아이패드에도 있는 기능이거든요. 갤럭시 탭에도 있는 기능이고 얘네가 걔네를 좀 따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스왑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양쪽으로 이제 바뀌게끔 뒤집어지는 기능도 되고 이렇게 화면 당연히 줄이는 기능도 한쪽으로 줄이는 기능도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얘가 이제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내수롬에 있는 기능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능은 팝업 창을 하나 더 여기서 열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막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영어 같은 거 나올 때 번역을 바로바로 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옆에 팝업 창을 살짝 보시면 여기 옆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팝업 바가 있거든요. 요거를 살짝 옆으로 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플을 수령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팝하고 뭐 이런 번역 프로그램을 올려놓은 다음에 뭐 음성으로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를 뭐 영어로 뭐냐, 예를 들면 영어 뭐 제주 코로나 이런 게 영어로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제주 코로나 영어로 뭐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팝업 하나를 띄워서 마음대로 좀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계산기를 열어서 바로 계산하고 닫아도 되고요. 얘가 좋은 점이 위에 상단에 바를 클릭하면 이렇게 더 조그맣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초미니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번역 보고 싶으면 여기서 번역 돌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해놓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 기능이 참 마음에 드는. 아이패드에는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뭐 기능이 있긴 하지만 전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건 갤럭시에도 이 기능은 없는데 물론 팝업을 띄울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이렇게 좀 깔끔하게 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제가 알기는 없거든요. 저 써봤는데 그 스텝을. 아무튼 이렇게 하고 요거가 마치 이런 느낌이죠. 조그마한 핸드폰을 하나 여기다가 그냥 열어놓고 한다는 느낌의 모바일 핸드폰. 이렇게 조금 밑에 발을 살짝 누르고 당기면 또 화면이 더 커지거든요. 키워갖고 쓰다가 필요 없으면 이렇게 누르고 다시 눌러서 닫아버리고. 그리고 보통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여기 유튜브를 여기다 트는 거예요. 유튜브를. 그리고 아까 이 화면은 예를 들면 이 화면은 이렇게 해서 분할로 해서 뭐 크롬을 열어도 되고요. 이렇게 크롬을 열어도 되고. 자, 이렇게 양쪽 뭐 듀얼 화면으로 해놓고 여기다가 유튜브 음악을 듣고 싶은 거면 유튜브 음악을 틀고 이렇게 틀어놓고 이건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옆에다 구석에다 놔두면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뭐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되게 무궁무진해요. 주식창 같은 거 열어놓고요. 조그맣게 해놓고 주식 봐도 되고요. 정말 이 기능 하나로 저는 좀 돈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이 태블릿은요. 근데 이게 내수로는 플러스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CPU가 좀 딸려서 버벅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쓰는데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얘는 워낙 CPU가 좋아서 이제 아무런 버벅임이 없긴 한데 그래서 얘가 더 이 팝업창 활용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또 이 프레임이 90프레임까지 지원하잖아요. 뭐 갤럭시 시리즈나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는데 얘는 그래도 120까지는 안 돼도 어쨌든 90까지 지원해서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스크롤 올리면. 다른 애들은 이 두 개 플러스나 2020 같은 경우는 60프레임이라 좀 끊김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얘네 쓰다가 얘를 쓰면 훨씬 좀 쾌적하다. 눈도 안 아프고 좋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그 다음은 이제 멀티태스킹 거기까지 하고요. 이 멀티태스킹 얘가 또 좋은 게요. 아까 얘들은 이렇게 쓸어갖고 이건 좀 닫을게요. 이렇게 내리면서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좋은 게 이렇게 열었을 때 세 손가락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바로 멀티태스킹 모드로 들어가줘요. 이렇게. 그래서 세 손가락으로 그냥 뭐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쓸어갖고 뭐 이걸 뭐 땡기고 이걸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뭐 창을 예를 들면 이렇게 열었을 때 세 손가락으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멀티태스킹 모드로 들어가서 바로 선택해주면 이렇게 멀티태스킹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내수로만 되는 건가 봐요. 이거 해서 세 손가락으로 밑으로 쓸어 내리면 바로 스샷이 찍어지고요.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이렇게 바로 변경할 수 있는 모드로 이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쓸어 넘기면 이게 기존에 실행됐던 애들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아이패드 이런 기능은 있죠. 그런 느낌이고요. 아무튼 제스처가 되게 얘는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내수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저는 다음에 살 때는 내수롬을 살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글로벌 롬을 쓰는 이점이 저한테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렇고요. 다음은 지금 이 가독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 그 플러스 같은 경우는 LCD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얘가 이제 얘 그 OLED 쓴 2020이나 2021은 OLED인데 얘가 뭐 레티나 뭐 디스플레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는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굳이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텍스트를 좀 확인해 보면 아까 저기에는 잘 모르는데 이런 뉴스 같은 걸 보면 글씨가 여긴 좀 선명한 느낌이고요. 플러스 그러니까 LCD 패널, IPS 패널 쓰는 얘는 좀 글씨가 좀 선명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면 선명한 느낌인데 선명한 느낌이거든요. 얘는 선명한 느낌. 근데 같은 글씨를 이 OLED로 보면 선명한 느낌이라기보다 좀 뭉개졌다? 좀 이게 비볐다? 뭉개서 비볐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웹서핑 이렇게 그냥 할 때는 뭐 그냥 몰라요. 사실 얘만 봤으면 모를 거예요. 얘만 봤으면. 근데 얘랑 굳이 같이 비교를 해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저도 얘만 봤을 땐 몰랐는데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 LCD가 훨씬 그냥 가독성은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책 읽는 분들, 책 같은 거 이렇게 읽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OLED 같은 경우로 책 보는 건 또 부담스럽잖아요. 왜냐면 번인 문제도 있고 이 LCD가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훨씬 나은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제가 그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외장 모니터. 얘가 이제 외장 모니터도 지원하거든요. 이건 제우스랩에서 나온 외장 모니터예요. 뭐 사람들 많이 사잖아요. 이거 터치도 지원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제우스랩에서 나온 얘 같은 경우는 뭐
뭐 가격이 한 뭐 15만원 주고 산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뭐 퀄리티가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튼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HDMI를 지원하거든요. USB 3.1 단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 외장 모니터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한번 끼워볼게요.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중요한 거는 터치가 지원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얘한테도. 자, 화면 바로 들어왔죠? 같은 화면이잖아요, 그죠? 이게 미러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해볼게요. 자, 터치가 되는지. 터치가 잠깐만요. 잘 되죠? 터치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잘 되죠? 그죠? 이렇게. 사실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어디다 쓰나 싶긴 해요. 뭐 이 미러링 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미러링이 되고 얘가 죽어야지 얘 화면을 죽이면서 얘만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듀얼 화면으로 해서 얘도 쓰고 얘도 쓰고 따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 플러스가 그게 안 돼요. 글로벌 럼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내수롬을 그래서 안 그래도 주문을 좀 해놨거든요. 전 내수롬 이걸 뭐 바꾸고 그런 거는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뭐 와이드바인 문제도 있고 해서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냥 주문을 했어요. 내수롬을 하나 더. 그래서 보시면 뭐 화질 차이는 뭐 엄청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터치가 된다는 거. 이렇게 터치가 돼서 태블릿처럼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얘는 화면을 끄면 같이 꺼져 버리는 거. 이러면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뭐 얘는 켜놔야 되잖아요, 결국은. 물론 화면을 뭐 이렇게 되게 어둡게 해놓고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다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 뭐 펜션 놀러 갔다. 놀러 갔는데 거기 큰 TV로 뭘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연결해서 뭐 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별로다. 필요 없다. 왜냐면 이게 그래서 글로벌 램이 저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2020도 글로벌 롬이라 똑같아요. 얘랑 완전 똑같아요. 근데 2020은 좀 다른 점은 있어요. 얘는 보면 소리가 지금 얘한테서 나고 있거든요. 모니터에서. 보시면 소리가 이 모니터에서 나고 있어요. 지금 모니터에서 나고 있고 이 패드가 사실 소리가 더 좋거든요. 근데 얘한테서 나기를 못해요. 그런 설정이 없어요. 웃기게. 근데 웃긴 거는 2020 버전 있잖아요. 2020 우리 프로 2020이거든요. 얘도 글로벌 롬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끼면 얘는 물어봐요. 얘는 스피커 어떤 거 쓸 거냐고. 연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스피커 어떤 거 쓸 거냐고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 여기 오디오 출력 장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디오 출력 장치를 화면으로 할 거냐 태블릿으로 할 거냐 선택할 수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그죠? 태블릿으로 하겠다면 태블릿에서 소리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똑같이 터치가 돼야 되는데 터치가 안 되네요. 터치가 안 돼요. 2020 얘는 터치가 안 돼. 터치가 안 돼. 터치 됐던 것 같은데 안 되네. 다시 한번 뺐다 켜볼게요. 왜 터치가 안 되지? 플러스 얘가 좀 저런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터치도 완벽하게 되고 얘는 좀 특이해요. 아무튼 뭐 중국 뭐 이런 태블릿에 뭐 어떤 많은 걸 바라겠습니까? 되네요. 지금 또 뺐다 끼니까 되네요. 또 다행히. 됐던 것 같은데 분명히 되네요. 그죠? 소리가 지금 태블릿에서 나고 있죠? 태블릿에서 안 나네요. 자, 이걸 뺐다 꼈더니 다시 설정이 초기화됐나봐요. 자, 여기 스크롤 내려서 오디오 출력 화면을 태블릿으로 됐죠? 플레이. 네. 자, 이제 태블릿 소리 나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마음대로 또 마음대로 얘도 당연히
제스처에서 분할 화면으로 모든 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OLED 있잖아요. OLED가 아깝다, 나는 그냥 진짜 어디 가서만 쓰겠다 하면 외장 모니터 하나 사서 OLED를 죽여버리고 얘를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글로벌은 안 된다는 거, 내수만 된다는 거. 얘는 또 화면이 두 개 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한쪽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활용이 조금 떨어져요. 그게 좀 아쉬워요. 자, 해볼게요. 꺼볼게요. 꺼져버리잖아요, 그죠? 삼성이나 이런 애들은 그래도 이렇게 미러링으로 나와도 따로따로 쓸 수 있게끔 얘 화면은 꺼지게도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요즘에는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 따로 쓰면서 화면도 따로 태블릿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갤럭시 S20 울트라를 갖고 있는 저도 이 모니터만 있으면 태블릿을 사실 살 필요 없어요. 그 핸드폰에 연결해서 그냥 이 모니터를 태블릿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블릿을 따로 살 필요는 사실 없는데 뭐 쓰다 보면 또 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자, 마지막으로 2020까지 HDMI 테스트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2를 해볼게요. 2022를 얘가 진짜 강력해요. 얘가 내수롬이잖아요. 얘도 단점은 있어요. 하여튼간 뭐 뭔가 완벽한 게 없는데 얘 단점이 뭐냐면 터치가 안 돼. 터치가 안 되는데 장점은 얘랑 얘랑은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미러링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러링 여기 보시면, 메뉴 보시면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이 모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익스판드 뭐 컴퓨터 모드랑 폰 모드랑 보시면 버추어 터치패드랑 뭐 폰 모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PC 모드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블릿은 태블릿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 틀어서 이게 터치가 이렇게 해서 뭐 멀티태스킹 하면서, 그죠? 여기 이 화면은 PC 모드잖아요. PC 모드, 그죠? 터치 되네? 또 뭐야, 또 터치 되고 있어. 미치겠어. 하여튼간 이게 그냥 됐다 안 됐다 가끔 그러나 봐요. 터치 잘 되네요. 이거 완벽하네. 진짜 나 기가 막히네. 아무튼 나만 이상한 놈들.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마치 내가 컴퓨터 막 몇 대 쓰는 것처럼, 예? 여기다가도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왓챠나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틀어놓고, 예? 이렇게 틀어놓고 왓챠, 여기는 왓챠 틀어놓고 여기는 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귀멸의 칼날을 튼다 치면 플레이 해볼게요. 그냥 화면 틀어놓고, 그죠? 화면 좀 밝힐게요. 너무 어둡다. 그래서 틀어놓고 나는 태블릿으로 뭐 딴 거 할 수 있다. 선 좀 긴 거 사면 되겠죠. 이건 짧은 건데. 그래서 난 여기서 유튜브 본다, 그죠? 유튜브 나오죠? 유튜브도 소리 나와요 지금, 심지어. 그죠? 유튜브도 지금 소리 나오고 있어요. 그죠? 마치 내가 태블릿을 2개 쓰는 느낌? 그러니까 이 2021은 강력한 게 OLED가 좀 수명이 따는 게 걱정된다 그러시면요, 이거 화면 꺼도 되거든요. 화면 꺼도 얘는 따로 놀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얘를 꺼놓고 얘를 그냥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화면이 이제 OLED인가 버닝이 걱정되면 다른 이런 모니터를 하나 사서, 외장 모니터를, 터치 모니터를 사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꺼놓고 이렇게 뭐. 근데 얘를 끄면, 얘를 터치해버리면 얘가 또 켜져버리네. 진짜. 하여튼가 이런 버그가 아니고 뭔가 1% 부족해, 얘네들은. 하여튼가 부족해 뭔가. 이게 또 아쉽네 또. 얘를 끄고도 얘가 이렇게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얘를 끄고 얘를 터치해버리면 얘도 이제 움직여버리네. 근데 얘도 그게 아쉽네 또. 이렇게 해서 화면을 2개 띄워줄 수 있다는 거 장점. 창 닫아버리면 얘는 이제 컴퓨터 같은 느낌이라 이렇게 창 형태로 이렇게 열리는 거라서, 얘 창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자동으로 커지거든요. 얘가 아무튼
마우스로 하면 잘 돼요. 마우스로 하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밀면 창이 딱딱 이 자리를 딱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아무튼 얘도 한 폰 모드로 해볼게요. 폰 모드. 여기 폰 모드. 얘가 약간 PC 모드고요. 얘가 PC로 된 거. 폰 모드는 미러링이 되겠죠. 폰 모드로 했어요. 자, 폰 모드라니까 미러링이 되죠, 그죠? 미러링이 되고 이제 마치 폼처럼 쓰는 건데, 그럼 얘를 뭐 틀면, 얘를 많이 끄면 꺼져도 얘는 있네요. 살아있네요. 그죠? 이건 괜찮다. 이거 보세요. 아까 걔들은 이걸 끄면 같이 꺼졌잖아요. 근데 얘 2021 같은 경우는 얘를 꺼도 얘는 살아있네요. 하지만 터치하면 또 화면이 들어온다는 거. 그게 아쉽네.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활용도가 좋은 거는 뭐 예를 들면 어디 놀러를 갔을 때, 여행 같은 데를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영상을 얘는 틀어놓고 얘를 끄고 영상만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네요. 그죠? 얘는. 이거는 나중에 좀 버그 패치를 좀 해주면 좀 더 완벽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21은 이렇게 좀 활용도가 좋다는 거. 외장 모니터 같은 거에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뭐 영화 틀어놓고 나는 딴짓을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지금 유선으로 했는데 무선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무선으로도 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좀 보여드릴까요? 그냥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선으로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집에 TV가 스마트 TV여야 되고, 이 무선 기능을 쓰려면 스마트 TV거나 뭐 예를 들면 LG 뭐 루멘 TV인가, 요즘 캠핑에 뭐 유행하는 그런 무선 스마트 TV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크롬캐스트 같은 리시버가 있다거나, 아니면 저런 쉴드 TV나 이런 샤오미 박스 같은 그 안드로이드 TV가 필요하거든요. 안드로이드 셋탑이. 그게 이제 TV랑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 요즘엔 TV들이 전부 다 뭐 기본적으로 스마트 기능이나 미러링 기능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렇게 뭐 태블릿으로 미러링을 쓴다는 건 의미는 없어요. 크게는. 근데 어디 이제 뭐 그래도 간혹 쓰는 경우가 있긴 하니까, 누구한테 뭘 보여줄 때나 이럴 때. 아무튼 그럴 때는 뭐 어쨌든 유튜브 같은 거 틀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미러링 버튼이, 잠깐만요. 미러링 버튼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걸 누르시고, 여기 누르시고, 뭐 티보 셋탑, 저희 그 TV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화면에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죠? 화면에 영상이 바로 나오죠. 소리는 껐어요. 제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여기서 넘겨가면서 볼 수 있죠. 그죠? 이 화면을 끄더라도 화면은 계속 미러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기능은 뭐 이 세 개 다 돼요. 똑같고 동일하게 뭐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그냥 따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그냥 뭐 또 인터넷 웹서핑 해도 돼요. 얘는 따로 놀아도 돼요. 이렇게. 다른 패드도 마찬가지죠. 다른 플러스나 2020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기능. 이렇게 그냥 뭐 TV 보면서 나는 이렇게 인터넷 무선으로 쏠 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셋탑이 TV에 연결돼 있거나 스마트 TV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이거는 너무 흔해 빠진 기능이라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뭐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네, 무선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자, 이제 마지막으로 P11 시리즈 중에 어떤 걸 사야 될지 뭐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플러스 같은 경우라고 말하지 말고, 독서나 내비게이션, 뭐 동영상, 게임, 웹서핑 모두 다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P11 플러스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웹서핑하고 동영상만 본다, 진짜 웹서핑하고 온리 동영상만 본다, 그러면 P11 프로 2020 무조건 그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랑 가격 차이가 뭐 3만원 정도밖에 안 나니까 기왕이면 뭐 동영상 볼 때 OLED로 화면 큰 걸로 보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웹서핑하고 동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2020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을 선택하시는 거는 일단 내비게이션 안 쓰고
내비게이션은 절대 안 쓰고 다른 모든 걸 완벽하게 쓰고 싶다, 뭐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러시면 뭐 2021을 권장드리고요. 지금 이것도 지금 원신 틀어놓으면서 유튜브 틀고 웹서핑을 해도 느리지 않거든요. 하나도 뭐 끊김이 없어요. 부드럽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능은 뭐 2021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난 돈 한 33만 원 주고도 뭐 좀 좋은 걸 쓰고 싶다 그러면 2021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다들 그러시잖아요. 막상 뭐 좋은 거 사도 그만큼 성능을 다 쓰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러스가 제일 가성비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뭐 돈 생각 안 하시면 이제 뭐 2021 사서 쓰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뭐 가성비로 따지면 플러스만한 제품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뭐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